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거듭 제곱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이란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파트는 개념을 확실하게만 공부한다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x제곱이 4라면 이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만약에 9라면 이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 5를 만족하는 x도 분명히 두 개 있을 건데 자연수 중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를 우리가 5의 제곱근이다 라고 명칭을 붙였었고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제곱해서 4가 되기 때문에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승이 8을 만족하는 x를 구해볼게요. 그럼 x는 일단 2가 나오고요. 자, 이 부분, 이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8을 이항시키니까 이렇게 2의 3승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인수분해 줍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일단 2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용해 주니까 허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승이 만약에 27을 만족하는 x를 구해본다면 이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허근 두 개가 나오겠죠. 이 허근은 방금 이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승이 10을 만족하는 x의 값도 분명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가 나올 건데 이 허근은 3승에서 10이 되는 수가 자연수 중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루트를 쓰긴 쓰는데 3승에서 10이 된다라고 해서 이 앞에 작게 3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읽을 때는 3제곱근 10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허근 두 개가 나올 건데 이 허근은 구할 필요는 없고요. 허근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통틀어서 3승에서 1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세제곱근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도 세제곱해서 8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한다면 3승에서 10이 되는 값은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실근을 우리가 3제곱근 10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근을 합쳐서 우리는 10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10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10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3승에서 10이 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들을 바로 10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문자로 수식화 시킨다면 a라는 수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n제곱해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수를 n승에서 a가 되는 이 n차 방정식의 근들을 바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봅니다. x 4승이 만약에 16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 x의 값은 16의 4제곱근이 되겠네요. 실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6을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한 번 더 합쳐 공식 해주니까 이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2 그리고 여기서 허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4개의 근을 우리가 16의 4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생겨야겠죠.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2차기 때문에 해가 2개 나와야 하고요.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 나와야 하고 4차 방정식은 해가 총 4개 나와야 하는데 어떨 땐 실근이 하나고 허근 2개 그리고 실근 2개 허근 2개
상황에 따라서 이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 이런 고차 방정식들을 일일이 해를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실근이 몇 개이고 언제 허근이 몇 개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2개 나왔었고요. 3차 방정식은 실근이 1개, 그리고 또 4차 방정식은 실근이 2개 나왔었는데, 자, 4차 방정식일지라도 이렇게 이 4승의 값이 음수가 되는 실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짝수분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은 무조건 허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근이 0개가 되고, 하지만 3승이 마이너스 8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 실근이 하나 또 존재하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이 n의 값이랑 a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방정식의 해는 실근과 허근이 존재할 건데, 이 실근과 허근을 통틀어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A의 n제곱근들 중 이 실근의 개수를 n과 A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y는 x의 n승이라는 다항함수와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n이 짝수일 때와, 그리고 두 번째로 n이 홀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자, n이 만약에 2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지금 0,0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자, n이 만약에 4라면은 4차 함수인데 아직까지 4차 함수를 안 배웠죠.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찍어서 생각해 본다면 2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은 16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6이 됩니다. 그 말은 2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의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함수보다 증가폭이 훨씬 큰 이렇게 y축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n이 6일 때는 4차 함수보다 조금 더 가파른 y축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y축의 대칭이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이런 같은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의 8승과 뭐 10승 이런 그래프는 그려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그래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요. a가 만약 양수라면 이렇게 꺼지겠죠. 이게 y = a인데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자, 그래 보니까 교점이 하나, 두 개 나왔네요. 그 말은 실근이 2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점을 우리가 n제곱근 a, 그리고 이 점을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다음 a가 만약에 0이 되면은 이렇게 x축을 말하는 거죠. 이 직선이 y는 a고요. a가 0일 때 그래프죠. 그럼 2차 함수와 교점이 이렇게 원점 하나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실근에게 1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y는 a가 이렇게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2차 함수와 그래프의 교점은 없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표로 정리하자면 n이 짝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y축이 대칭인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교점이 2개 나오니까 실근이 이렇게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가 0일 때는 x축이기 때문에 이때의 교점은 하나, 실근이 하나 나오고, 그때의 실근은 x =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0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건 0이라는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n이 홀수일 때 알아볼 건데요. n이 만약에 1이라면 y는 x의 1승, 1차 함수 그래프죠.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만약에 n이 3이라면 x의 3승, 3차 함수 그래프는 안 배웠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그려본다면 x에 0을 대입했을 때 0을 지나고요. 1 대입하면 1 지나고 2 대입하면 8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폭이 가팔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폭이 점점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x의 5승도 마찬가지예요. 5승도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2까지는 똑같죠. 2 대입하면은 5승이니까 32. 네, 증가폭이 훨씬 큰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n이 홀수일 때 그래프의 공통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0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의 교점은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지만, 홀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A가 양수든 A가 0이든 음수든 교점이 1개, 즉 실근이 1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는 이렇게 n제곱근 A, 그리고 A 0일 때는 교점이 원점에 있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n제곱근 A, 이렇게 해서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실근이 무조건 1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풀어봤었던 방정식을 다시 가져와 본다면 x 3승이 만약에 마이너스 8일 때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반드시 3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실근의 개수 n이 홀수일 때는 이 A 값에 관계없이 실근이 반드시 1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의 실근은 우리가 이렇게 3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허근이 2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4승이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4차 함수의 그래프와 A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 즉 y = 마이너스 8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근 4개가 모두 뭐다? 허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x의 만약에 7승이 1이다 라는 7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n이 홀수이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실근이 1개 존재하죠. 그럼 x는 우리가 7제곱근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근은 허근이 6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은 3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3승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1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그리고 심화 개념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듭제곱근의 심화 개념인데요. 5제곱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제곱근 3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이 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은 허수로 배웠지만 이 부분이 홀수라면 이 루트 안의 수가 음수일지라도 우리는 실수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값은 5승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5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5차 방정식은 y는 x의 5승이랑 이렇게 생긴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5차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러면 이때의 x좌표가 바로 5제곱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y는 3과의 교점을 볼게요. 이 교점은 5승에서 3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5제곱근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은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 5제곱근 3을 y축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5제곱근 3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5제곱근 3이라고 볼 수도 있고 5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값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 값이 홀수라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값은 허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일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값이 존재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근은 4승에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근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 4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3의 교점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값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n이 4일 때는 이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 몇 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7의 세제곱근은 3승에서 27이 되는 수를 말하는데 이 3차 방정식은 해가 반드시 3개 존재하죠.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반드시 교점은 1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실근 1개와 허근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실근이 뭡니까? 3승에서 27이 된다. 이 값은 3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근은 3이고요. 그 다음 허근은 구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세제곱근이 3이라고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허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참이 되려면 허근 2개까지 적어주던가 아니면은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 문제는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라고 있기 때문에 4승에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것을 물어봤네요. 자, n이 짝수이기 때문에 음수 y는 마이너스 81과 만나지 않죠. 그래서 실수인 것은 없다. 이 문제는 참입니다. 그다음 3번 3승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이다. 맞죠? 홀수일 때는 이 음수와 교점이 1개이기 때문에 1개가 맞습니다. 자, 4번과 5번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할 건데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3승에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x의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실근 하나와 나머지 2개의 허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이 근들 중에서 실근을 말하는 겁니다. 3제곱근 마이너스 64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4승에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모든 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n이 짝수고 a가 음수다 보니까 실근이 없죠? 그럼 모두 뭡니까? 허근이 됩니다. 이 허근 4개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 4제곱근 마이너스 16은 이 근들 중에서 실근을 말하는 건데 실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개만 더 해볼게요. 4제곱근 16은 4승이 16을 만족하는 근들 중에서 자, 이 근은 실근이 2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과 그 다음에 허근 2개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제곱근 16은 실근 중에서도 양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답이 됩니다. 자, 5제곱근 마이너스 2는요 x 5승이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근들 중에서 실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5제곱근 마이너스 2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짝수라면은 양의 실근만 의미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홀수라면은 마이너스 2의 5제곱근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답으로 취급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부분이 짝수라면은 양의 실근을 의미하는 게 바로 4제곱근 16이고요. 이 부분이 홀수라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됩니다.